자, NURMS 두 번째 시간, 이제 NURMS 써가지고 실제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죠. 먼저 여기 있는 요 치약 모양, 요거부터 해보고 이제 다른 것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두 개, 세 개 정도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치약 모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 일단 특히 NURM, 그러니까 에디트 폴리, 모든 모델링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는 모양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그게 안 되면은 모델링이라는 거는 원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 치약 모양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에디트 폴리 명령을 써가지고요. 곡선은 생각하지 마시고 저거에 각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즉 뭐냐? 저 치약은 옆에서 보면은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앞에 있고 이렇게 위에서 본다면 여기는 동일한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요 모양만 기억하고 요거를 먼저 모델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그려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안 보이는 부분은 뭐 굳이 그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린더가 제일 좋겠죠. 자, 프론트 눕혀있는 모양이니까 프론트에서 요만큼 실린더를 그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불필요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하이트 세그먼트 이 NURM에서 쓸 땐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사이드도 18개나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가 박스를 그렸을 때 박스를에다가 NURMS 옵션을 주면 거의 원형이 돼 버렸죠. 즉 그런 식으로 원을 만드는데 18개면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6개 내지 한 8개 정도만 줄게요. 8개도 뭐 괜찮습니다. 약간 많은 듯한데. 자, 그래서 이거를 폴리로 바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치약의 앞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동안 써왔던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자, 이렇게 좀 옮겨주고 그리고 스케일 명령으로 살짝 늘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치약의 맨 앞부분이고요. 일단 대충 면을 만들고 수정은 버텍스를 써가지고 천천히 하죠. 자, 그리고 맨 뒷면 이쪽을 잡아서 면이 앞으로 나가고 약간 벌어져야 되니까 베벨 명령을 써서 이렇게 약간 앞으로 나가고 아웃라인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어플라이. 이번엔 나갈 필요는 없고 뒤로만 이렇게 되면 됩니다. 끝났으면 OK. 약간 잘 보이는 컬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4번 눌러서 됐죠? 자, 근데 한쪽이 납작하니까 이제 버텍스를 써가지고 맨 끝단의 버텍스를 스케일로 뭐 프론트에서 Y축으로 한 축으로만 잡고 이렇게 줄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끝은 납작하고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죠. 지금 모델링 시간이니까 제가 수치 같은 거는 그냥 안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최대한 각형으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약간만 더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자, 레프트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을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 찍게 된 거죠. 외곽만 본다면은, 여기 찍은 거니까, 그 CV 커브, 넙스 커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모양은 어떻게 생성이 될까요? 이 안쪽을 타고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특히 여기랑 여기는 구간이 상당히 넓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밖에 아마 생성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켜볼게요. Use NURMS Subdivision 키고 이터레이션 값을 하나만 더 줘서 2의 값을 만들게요. F3 한번 켜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되죠.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특히 끝에 부분은
약간 날카롭고 뾰족하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 외곽 보테스가 여기만 있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기에는 세그먼트가 너무 부족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도 완전 둥글둥글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이지게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됐었죠? 이 정점이 가까운 데에 더 있으면 됐었죠. 그걸 써가지고 자, 벌써 이제 여기부터 해볼까요? 엣지 여기부터 잡을게요. 모델링 하실 때 항상 뭐를 이 노란 ISO 라인을 보고 선택하고 편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과물은 이 안쪽에 만들어지는 이 서피스고요. 자, 그럼 제가 요 엣지를 하나 선택해서 이 엣지 방향으로 다 선택하려면 루프였죠. 루프를 해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선택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한 단 더 벌려주는 명령이 뭐였죠? 챔퍼였죠. 챔퍼를 줄게요. 이렇게 간격을 조절해서 그러면 각지죠? 오케이 됐네요. 자,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단을 써서 제가 루프로 만들게요. 그러면 선택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동일하게 챔퍼 하게 되면 오케이 어떻습니까? 각지게 되죠. 여기는 챔퍼를 주셔도 되지만 끝단 같은 경우에는 폴리건 명령을 쓰시는 게 좋아요. 폴리건을 써서 돌출 아니라 여기는 안으로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베벨로 이렇게 앞으로 나갈 필요는 없고 안으로 살짝 들어와라. 보이시죠? 그러면 벌써 한 단위 더 먹었기 때문에 이게 각지게 됩니다. 어플라이. 이번엔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어떻게 뒤로 들어가라. 근데 너무 날카롭게 되죠.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더 줄게요.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주고 약간만 숙여주고요. 아웃라인을 주고요. 어플라이. 이번엔 앞으로 나갈 필요는 없이 안으로 들어와라. 어플라이. 이번엔 안으로 들어올 필요 없이 뒤로 가라. 근데 여기가 좀 많이 둥글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주고 어플라이 해서 뒤로 밀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끝단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붙는다 그랬죠. 그럼 제가 이를 딜리트로 지워보면 이렇게 정확한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로 만들어지죠. 이 뒤에도 심각하죠. 뒤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 뒷 폴리곤을 선택해서 이렇게 돌출을 한 단 10 정도 줄게요. 그래도 여기는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어플라이로 한 번 더 주게 되면 오케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반듯한 모양이 되죠. 꺼볼게요. 그럼 F4번도 눌러서 끄고. 그럼 이런 부드러운 형태를 가진 서피스를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각으로 그리고 그리고 챔퍼, 아웃라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엣지 등등을 모두 써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좀 더 각지는 데는 면을 한 단 더 주고 더 각져야 되면 총 한 3개 정도 주고 부드러운 데는 이렇게 떨겨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좀 더 작업을 가보면 지금 끝단이 선택되어 있죠. 이렇게 옮겨서 로테이트 무브 제가 한번 이렇게 꼬이도록 해볼게요. 그럼 돌출 명령을 같이 써가지고 자 이만큼 해서 돌리고 어플라이 돌리고 어플라이 돌리고 어플라이 돌리고 약간 줄이고 어플라이 하고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인 모양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끝에가 너무 휘니까 다시 돌출 들어가서 살짝만 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아까 이미지 여기처럼 이렇게 뭐 푹푹 들어간 걸 표현하고 싶다 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너무 면이 모자르죠. 그럼 엣지에서 면을 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엣지를 하나 선택해서
이 방향으로 전부 다 선택하는 거 링이었죠. 링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 전체 엣지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을 분할하는 거 뭐였죠? 커넥트였죠. 커넥트로 몇 단 더 주겠습니다. 좀 많이 줘볼게요. 5단.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버텍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움직이시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푹 눌러주고. F3번. 이렇게 뭐 들어줄 건 들어주고, 여기도 뭐 튀어나오고 싶으면 튀어나오고, 다시 이쪽은 완전히 이렇게 뭐 찌그러지게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여기는 뭐 약간 이렇게 튀어나왔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고, 울퉁불퉁하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겨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치약에 사용하고 있는 치약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NURMS를 꺼보면 선택, 제가 이게 레코딩을 하다 보면 이 오른쪽 버튼이 잘 안 먹습니다. 좀 귀찮네요, 저도. 자, NURMS 토글 버튼을 꺼보면 결론은 어떤 거? 여러분들이 에디트 폴리 명령으로 이런 각형을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각을 그리고 각을 분할하고 그리고 버텍스를 써서 이동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계속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각져야 될 곳은 이렇게 정점들이 서로 붙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러 단위. 부드럽게 할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게 잡아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항상 최소의 버텍스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버텍스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수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최소의 버텍스로 해야 편집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모양을 그리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NURMS를 키시고 이제 이 스택 값만 어느 정도 주시면 자, 원래 면이 이렇게 된 사각형으로 부드럽게 나가는 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면의 구성은 최대한 사각형, 지금도 이 면을 보시면 전부 다 사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각형으로 작업을 하시고 정 안 될 때 삼각형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가장 결과물이 좋은 건 사각형, 그 아래가 삼각형, 그 외에 뭐 육각, 오각도 적용이 되긴 했는데요.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셔서 하는 게 결과물에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해볼까요? 이 숟가락 모양으로 된 거 있죠. 얘는 그나마 쉬웠는데 이 숟가락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각으로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각. 이걸 너무 여기 지금 구멍도 뚫려 있고 여기가 동그랗고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각으로 얘는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원형이죠.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이거를 먼저 이렇게 각으로 생각해서 모델링을 하시고 나머지 작업을 하시면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모양을 머릿속에 잘 암기하시고 해보겠습니다. 딜리트. 자, 먼저 숟가락 부분을 그려야 되니까 뭘로 시작할까요? 아까처럼 실린더로 시작을 해볼게요. 실린더를 탑에서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팔각했는데 이번엔 육각으로 한번 볼게요. 육각. 왜냐하면 이 뒤쪽으로 숟가락 그 손잡이 부분이 나갈 건데 아무래도 여기가 평면인 게 편하죠. 그리고 육각 정도면은 원을 표현하는데 충분합니다. 팔각도 사실은 많습니다. 원 자체를 표현하실 때는. 자, 그럼 이제 얘를 동일하게 폴리로 바꿔서 자, 이게 버텍스를 잡아서 제가 스케일로 이렇게 줄일게요. 다시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줄이고 너무 줄였나요? 네. 이거 너무 두꺼우니까 이 버텍스도 옮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움푹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이 버텍스와 이 양쪽을 잡아서 베벨로 튀어나올 필요는 없고 안쪽으로 이렇게 한 단 넣을게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NURMS를 살짝 켜볼까요? 그러면 2스텝 정도 주면 어떻죠? 이런 숟가락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끄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최소의 각형으로 모델링. 자, 그런 다음에 이쪽 면, 뒷면을 잡아서 면을 뽑아줘야 되죠. 그 명령이 뭐죠? 돌출, 익스트루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쭉 뽑겠습니다. 그리고 한 단을 더 뽑을게요. 어플라이 명령으로. 오케이. 자, 이제는 NURMS를 켜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숟가락 손잡이 부분이 너무 두껍죠? 그럼 이제 버텍스를 써서 여기를 스케일로 X축으로 이렇게 줄일게요. 줄이고, 이 끝단도 좀 줄이고. 자, 근데 잘 안 줄여지죠, 여기가. 왜 그렇다? 점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는, 자, 엣지로. 요 엣지를 잡아서 루프로 선택이 안 됐나요? 루프로 안 되네요. 그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엣지를 전부 잡아서 챔퍼죠, 분할하는 거. 이렇게 챔퍼 명령을 제가 줄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각지게 표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약간 별로네요. 그냥 엣지를 하나 분할을 할게요. 분할하는 명령 connect 해서 슬라이드 명령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챔퍼보다 이게 훨씬 낫죠. 챔퍼가 이쪽 면하고 지금 깨져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렇게 잡아서 오케이. 그런 다음에 스케일로 줄이면 이렇게 얼마든지 부드러운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뒤에도 구멍이 나 있었죠. 이 구멍 난 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쪽과 이쪽 위아래 폴리곤 항상 이 ISO 라인만 생각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벨 명령으로 튀어나올 필요는 없고 약간만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ISO 라인만 보십시오. 네, 이렇게 줄여서 OK 하신 다음에 위아래 폴리곤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브릿지를 시켜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텍스. 그런 다음에 이제 버텍스에서 세부적인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뭐 폭이 마음에 안 든다면 이렇게 폭을 약간 이렇게 줄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무브로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렇게 옮겨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잡고 레프트에서 이 정점을 뭐 살짝 이렇게 회전시켜서 무브로 내리면 이렇게 휘어있는 숟가락을 만드실 수도 있죠. 너무 많이 돌렸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걸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으이차. 그래서 이거를 NURMS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결론은 뭐였죠? 이런 각형을 만들 뿐이에요. 각형. 최소한의 면. 그리고 이게 최소한의 면을 써야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가능하다 그랬죠?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걸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밑면이 너무 크면 여기를 네, 이렇게 스케일 명령으로 줄여준다든가 하는 작업이 요게 면이 작아야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 이런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